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복부 비만이나 하체 비만의 경우에는 뭐 다른 부위의 비만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만인 경우보다 좀 치료가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비만한 경우는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고 몸 전체적 기혈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혈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면 됩니다. 복부나 하체가 비만한 경우는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순환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부 비만인 경우 한의학적으로는 대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 비만이든 복부 하체 비만이든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됩니다. 다만 복부나 하체는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라 다른 부위에 비해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젠 본격적으로 한방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체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체질에 따라 한방에서도 다이어트가 달라질까요? 네, 일단 한약은 1대1 체질 맞춤 한약으로 처방이 돼서요. 네. 각 체질 또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합니다. 식단은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되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만 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가급적 많이 드시라고 티칭하죠. 음, 체질별로 양인들은 팔뚝과 같은 상체에 살이 찌기 쉽고 네. 음인들은 복부나 허벅지 같은 하체에 살이 찌기 쉬워서 부위별로 부분 비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게요. 한약 외에 또 어떤 치료가 들어가게 될까요? 일단은 1대1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 몸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빼주고 대사를 원활하게 해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식욕을 어느 정도 조절하게끔 도와줘 식단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더불어 환자분 몸 상태 치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분 비만이 심각할 경우 외부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데 네. 지방분해 약침, 지방분해 침 치료, 매선침 치료로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림프와 혈액의 순환을 돌려주고 차가운 온도를 상승시켜 지방 대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한약 치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흔히들 한약을 먹으면 뭐 입맛이 돌고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속설인가 봐요. 한약의 원리를 잘 몰라서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네. 한약은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으로 기혈순환을 도와주는데 소화 기능이나 장 기능이 좋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는 분은 건강하게 표준 체형으로 만들어주고 반대로 순환 정체로 노폐물이 쌓이는 분들은 살이 빠지게 해준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대로 된 한약 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지 부작용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한방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없나요? 아마 한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약재 달인 것을 한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이것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는 식의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약은 한의사 진료하에서 1대1 개인 맞춤으로 처방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분별하게 사 먹는 거는 금지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한약은 얼마나 복용하게 될까요? 근본 원인이 되는 경락이나 장부의 건강 상태와 비만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요요 없이 감량하려면 보통 일주에 0.5kg에서 1kg 정도 감량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음, 목표 체중과 건강도에 따라 한약 복용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한방 다이어트는요, 장점이 뭔지 딱 말씀해 주시죠. 1대1 체질 맞춤 한약으로 본인의 체질과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몸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음. 또 한의학적 경락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부 비만의 경우 대맥이 지나는 부위로 대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대맥을 정상화시키는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 동시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한방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한약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과 뜸, 매선요법으로 순환력이 낮아진 해당 경락이나 오장육부 경혈을 치료해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음, 다만 한약 다이어트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보다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가 끝난 후의 관리잖아요. 한방 다이어트 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목표 체중에 도달한 경우 바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더 완벽한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월 정도는 유지,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 및 관리를 바로 중단하는 경우에 요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의 유지 관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인체의 항상성 개념에서 최소 3개월의 유지 관리 후 내가 해당 체중 및 체형을 기준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정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부작용이자 가장 큰 숙제죠. 요요 현상. 이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 체중이 감소했더라도 근육이 감소해 기초대사량이 같이 감소하면 오히려 다이어트 이전보다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요요 증상이 발생하면 전체 체중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체지방률도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복부 및 하체를 중심으로 지방 재배치가 일어나서 다이어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 몸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 비율을 늘려서 기초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지속적으로 몸이 운동하는 효과를 내도록 해서 요요를 방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의사 이정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한방 다이어트가 대세인데 그만큼 속설도 많고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궁금증들 다 풀어본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